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K방산의 시대. 자주포, 잠수함, 군함뿐 아니라 경공격기, 전투기까지 국산 방산물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중소 방산업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산업체들의 이런 노력을 조명해보는 K방산, 답을 찾다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용 소프트웨어만 보완된다면 미국의 F-22급의 AESA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방산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브로더니 김현은 대표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고주파 송수신 모듈을 순수 자체 기술로 완성했다. 이 레이더에는 브로더니 생산한 TR 모듈 1000여 개가 들어간다. 지난 2015년 미국 로키드 마틴 4가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히며 KF-X 사업은 좌초대 위기에 놓였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는 최고난도 기술로 국내 개발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KF-X 개발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의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에 브로더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브로더니 AESA의 초기 개념인 다기능 배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이를 방산용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려던 삼성 털레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 기술을 보유한 브로더의 공동 개발 협력을 제의하며 국내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3D 레이더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김현은 대표는 AESA 레이더 개발의 최대 난관을 KF-X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의 개념 연구 단계에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기능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하지만 모듈의 크기가 현재 AESA 레이더의 3배에 달했다. 이를 소형화하지 못하면 KF-X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2016년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업체로 선정되며 KF-X 사업단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AESA 레이더 사업단장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왔다. AESA 레이더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화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프로토타입 모듈을 개발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완성된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서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성능은 완벽했다. 특히 브로더니 생산한 송수신 모듈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듈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의 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현지 레이더 생산업체에서 국산 AESA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 정도로 모듈의 완성도는 전 세계 어느 업체보다도 앞섰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1999년 창업한 브로더는 2003년 K2, K1, A1 전차에 들어가는 피아시 결기 생산을 시작으로 방산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탐지, 추적 레이더용 송신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 레이더의 수신기 모듈,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 송수신 모듈 등이 모두 브로더니 작품이다. 브로더니 레이더 모듈 생산 공장 내부. 품질 유지를 위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방불케 할 정도의 클린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석 기자. 브로더니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의 국산화를 성공하자 국내외에서 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가 브로더를 찾아와 F-16에 탑재되는 광대역 정보 수집 장치, 감시 정찰 정보전 장치의 아웃소싱을 제안해왔고 7년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더니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엘타에선 공동으로 합작사 설립을 제의하기도 했다. 브로더니 이 같은 기술력은 아낌없는 인재 투자를 근간으로 한다. 전체 직원 67명 중 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엔지니어급 경력을 갖췄다. 제품 생산 라인 인력도 모두 엔지니어급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AESA 레이더 모듈 개발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100%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 고주파 송수신 기술업체에 걸맞는 인재 확보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쌍발 엔진 확정 2025년 전력화 9월 입찰 공고, 11월 우선 협상자 선정, 12월 개발 계약, 전력 공백 내올 구체적 방안 없어, 대안 마련 시급. 엔진 형태를 놓고 감론을박을 벌였던 보람의 사업이 쌍발 엔진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엄식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8일 합동참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보람의 사업의 핵심 쟁점이던 엔진 형태를 쌍발로 결정하고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23년보다 2년 늦은 2025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전력화 시기 조정은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한 10년 6개월을 검토해 쌍발 형상 체계 개발 기간을 적용해 최초 전력화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뒤로 조정했다며 향후 개발 기간 동안 전력화 시기 단축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 실장은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수는 작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1에서 2개로 제시했고 체계 개발 착수 이전에 확정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라며 올해 연초부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이 참석한 보람의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에서 쌍발 단발 형상에 대한 비용, 성능, 일정 및 고려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군의 작전 요구 조건, 개발 리스크, 경제성, 항공산업 발전 측면 등 14가지 형상 결정 평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했다며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쌍발 형상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엄 실장은 합참은 국방부 DF의 형상 결정 평가와 미래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성능 구비 및 확장성, 주변국 전투기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합동참모회의에서 엔진 수를 쌍발로 확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전력화 시가 조정에 따른 전력 공백 대책에 대해서는 개발기간 연장에 따라 전투기 운영 대수는 감소하지만 차기 전투기와 공중급류기 적기 도입, 전투기 성능 개량 및 정비 관리 등의 가동률 향상을 통해 작전 효율성을 늘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이 제시한 전력 공백 최소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당초 국방연구원은 2019년에는 적정 전투기 규모보다 100대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다. 결국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2025년 전력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미진한 상태다. 합참조차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익현 합참전력상처장은 전투기 대수는 줄어들게 된다. 2016년부터 10년간 많은 전투기들이 부족하다면서도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해서 전투기 능력이 확장되고 공중급류기 적기 추진이나 한미연합 공중전력 보강 협조를 지속해서 전력 공백을 막아나가겠다. 추가적인 전력 확보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전투기들의 성능을 강화하고 채공 시간을 늘리고 출격 횟수를 확대해 보완하겠다는 것이지만 당장 5년 후 전투기 전력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당초 2011에서 2022년까지 15조 원가량을 투입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미디엄급 전투기 120대를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올해 KFX 체계 개발 착수금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첨단 레이더의 메카 한화 시스템을 가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 시스템 영인연구소 박준영 해상 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반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반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 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 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유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합체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 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 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 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군산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 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 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 AESA 레이더용 입중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 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KF-X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